제가 듣기 훈련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이 말하기 훈련을 만들면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참 호기롭게 출발을 하고 그까이거 연발을 하면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점점 소재는 고갈이 나고 말은 자꾸 힘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 하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참 이 세상에는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몰라서 벌어지는 대참극인 거죠. 저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얘기거리를 찾아서 산만리라도 갈 수 있는 마르코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려나?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인공 이름이 마르코입니다. 너무 구닥다리려나? 암튼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휴식을 어떤 형태로 취하시나요? 아니면 유흥이나 취미거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가 생활이나 놀이 같은 거 말입니다. 저는 일단 음악을 깔고 갑니다. 듣는 쪽은 거의 안 가리고 듣는 편이고요. 단 트롯만 빼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사실 노래방은 가지 않지만 혼자서 항상 흥얼거리는 편이죠. 이상하게 미술과는 별로 인연이 없어서 아닌가 돈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던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 덕분에 반 고호의 그림을 좋아하고요.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방혜자님은 생전에 전시회에서 뵙고 참 고운 분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동양 철학과 서양화의 추상화 기법을 융합해서 우주적 에너지와 빛의 본질을 찾는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죠. 이런 설명도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설명을 읽은 탓에 하는 말에 불과하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저 제 기억으로는 방혜자님이 참 맑고 고운 분이셨어요. 그분의 작품은 파란 배경에 노랑, 주황, 붉은 계열의 원이 그려진 참 고운 빛깔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자코메티 전시회가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면서 그가 남겼던 말이 SNS를 떠돌면서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 계속 걸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환상 같은 감정일지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결연하고 그렇죠. 문득 이회수 선생의 들깨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가 돋네요. 뭔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알지도 못할 이야기를 주절거리나 싶겠습니다. 노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노는 얘기.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서 노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러고 놀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노는 걸 배워보질 못했어요.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께서는 가게문 닫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여름 휴가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으셨죠. 그리고 따로 좋아하는 게 있었구나. 아버지는 테니스. 아마추어로는 제법 치셔요. 상도 제법 받아오시는 수준이었고요. 저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운동이고요. 반면 저는 노래나 춤 같은 거는 배우지 않아도 그저 흥과 감각만 좋으면 되는 건 흉내내면서 어깨너머로 곧잘 했고요. 그 반면에 저는 악기는 정말 잘 배워지지 않더라고요. 피아노도 어렸을 때 배우러 갔다가 건반 위에서 잠드는 바람에 포기하고 말았죠. 기타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굵고 짧아서 이 손가락이 돌아가질 않자 결국 에이 하고 말아버렸어요. 아마 제가 기타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더 한량 짓을 하면서 인생을 소비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구경을 하지도 않고 거기 축구를 하면서도요. 항상 이 공 한 개를 두고 22명이 매달리는 게 참 쌍것들 짓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게임도요. 이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던 시절에 한번 갔다가 벽돌 깨기를 해본 게 다였을 거예요. 그 흔한 갤럭시조차 그냥 지나친 놈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일들이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애를 써가면서 덤벼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여서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포기를 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그랬던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참 끈기 없는 놈이라는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참을성도 더럽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내가 꽂히는 것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공부로 치자면 중국어 공부가 그랬고요. 한의학 공부가 그랬어요. 저에게는 이게 놀이고 취미고 일이고 그랬죠. 특히 한의학을 공부할 때는 뭔가에 막혀서 풀리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 하면서 며칠 밤을 새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또 자료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점에 꼭 가보고, 정말 돈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수십 번도 더 만지작 거리다가 겨우 책 하나를 집어들고 오면 밤새 그 책을 읽어버리곤 했죠. 그게 저한텐 쉬는 거였어요. 책을 보는 게,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게. 그게 놀이고 휴식이고 일이었죠. 그냥 지나쳤던 인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걸 배우지도 않고 저절로 환경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있긴 하지만 운명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30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친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면서 정말 지 꼴리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돌이켜보니 거대한 강물 안에서 나 혼자 난리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 흐름이 저를 만들었고요. 아주 어릴 적에는 책을 한 장 이렇게 읽으면 70% 정도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신동이었던 저는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죽다 살아난 뒤로는 이 기억력이 망가져서 정말 몇 년을 고생했었죠. 물론 그 덕분에 구인사와 인연이 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질풍노도의 중고생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몸이 망가져서 비리비리한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또 어린이 선생이라는 운명 같은 일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짜릿한지 경험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누군가를 돕는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한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마치 누군가가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도판이라는 곳에 커서 그런지 그게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고 컸다가 한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도인 공부라는 걸 알게 되고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었던 것이 없었더라는 거죠. 내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온 것들이었다는 걸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내 공부가 깊어지면서 알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길래 이렇게 신세 타령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 머릿속으로는요, 노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네요. 일단 제 머릿속에서 인간은 놀게 태어나지 않았다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인생의 일을 만나면서 그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려서 따로 뭔가를 하면서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서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음악다방에서 또 나이트장에서 또 당구장에서 1년 내내 죽 때리면서 살기도 했었어요. 아마도 일평생 놀아야 할 건 그때 다 논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노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저는 후회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을 들었을 땐 정말 짜릿했어요. 그 말이 맞지 하면서 말이죠.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들을 일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천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이게 천직이란 개념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저에게 인생은 빚을 갚으러 태어난 겁니다. 인생의 빚을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일을 만나면 미치는 게 당연하죠. 그걸 하러 태어났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감수하면서 대화의 진리를 택했던 것도 그렇고 모차르트가 가난과 공핍을 감수해가면서 자유로운 창작을 선택했던 것도 그렇고 너무도 자신의 업이 강렬해서 꼭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고요. 죽게 될 걸 뻔히 알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고스란히 그 업을 다 받으셨으니까요. 또 어떤 것들은 피로 타고 내려오기도 하죠. 우리나라 그 무속인들의 업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만 그럴까요?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도 피로 타고 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춤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그 기질은 아마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에서 내려온 것 같죠. 또 저의 그런 기질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서 두 아이 모두가 춤을 선택하면서 놀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엔터테인 사업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나 가수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 광대들의 후예인지도 모릅니다. 집안 핏줄로 내려오는 업이 재주로 이어진 거죠.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라고 재주를 주고요. 그 재주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어쩌면 고대 검투사의 후예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놀이가 누군가에겐 업이 되고 그걸로 인생의 빚을 갚아가고 말이죠.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도둑과 경찰, 검사, 이게 한 짝이고 한 세트죠. 서로 맞물고 공부를 하고 빚을 갚아가는 것처럼. 또 예술가와 관객도 한 팀으로 서로의 빚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은 주로 사람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일에 투사를 하는 거죠. 그 검투사의 후예들은 강력한 자극과 함께한다는 동질성 같은 것을 주겠죠. 그러니까 월드컵 당시에 거리 응원으로 그렇게 온 국민이 한바탕 대구판을 벌인 거겠죠. 우리 머릿속으로 놀이며 유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런 활동은 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흥이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활력과 에너지를 주고 자극을 주고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이탈리아의 교육 철학자는 아이의 100가지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무한한 표현 방식과 잠재력을 상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이는 우리 인간이 성장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 콜로세움의 검투사도 그들의 후예인지도 모르는 그 축구장의 베컴이나 손흥민도 우리 인간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만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서양 사람들은 유난히 관전하는 쪽으로 진화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개인이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이 영웅주의 서사가 주류를 이루는 데는 서양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체계와 관련이 있고 다시 이 문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땅, 지기의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아이고 참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주저리 나열하고 말았습니다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논다는 것에 빠져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놀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저마다 자기 인생의 업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인과의 고리를 따라서 내가 타고난 것들이 있어서 그것과 환경이 결합해서 참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진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말이죠. 아이고 더 이야기를 해봐야 오늘은 이야기가 말려서 잘 풀리지 않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